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영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개인회생 상담 전화를 주시면 그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세금이 체납돼 있거나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 체납돼 있으셔서 전화가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계신데요. 파산으로는 세금이나 공과금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회생으로 가다 보면 그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이 세금과 4대공 공과금이 우선변제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제계획안을 짤 때 좀 특이하게 짜이게 됩니다.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세금과 공과금이 개인회생 채권에 들어가면 어떤 특징이 있고 그래서 변제계획안도 어떻게 바뀌는지 실제 그 전자소통 사이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하나로 예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개인회생 채권 변제 예정액 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 서류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시죠. 그걸 가지고 이제 채권자 목록부터 해서 재산 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이런 것들을 다 쭉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앞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다 모아서 작성하는 것이 변제 계획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제 계획안 뒤에는 내가 변제를 실제로 어떻게 해나갈지 그 변제 예정액 표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각각 채권자들한테 어떤 금액을 가지고 얼마 동안 입금을 할 것인지 변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세금이나 공과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 변제 계획안이 표가 간단하게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이나 공과금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이 우선 변제 채권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주고 있어서 이 세금과 공과금에만 먼저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하신 채무자분께서 매달 이제 월 변제금을 법원에 그 계좌로 납부를 하시면 법원에서는 순서에 따라서 그 채권자들한테 입금을 해서 변제를 해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세금이나 공과금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입금을 해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월 가용소득이 18만원 36개월 변제를 하셔서 총 변제 금액이 648만원으로 이제 끝나는 분이시죠.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이 마포세무서 마포구청에 지금 세금이 있으십니다. 금액은 다행히 크진 않으셨네요. 그래서 1회차 변제 예정액 표라는 게 있죠. 왜냐면 이 마포세무서하고 구청에 먼저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1.5회 정도 하면은 변제가 될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1회차에는 이 세무서와 구청에만 전부 금액을 입금해 주는 걸로 일단 한 장이 작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회차 변제 예정액 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무서, 구청 말고도 농협, 그 밑에 보면 채권자가 농협 하나네요. 네. 농협에서 여러가지 대출을 받았지만 채권자는 농협은행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권이 있는 세무서와 구청 그리고 나머지 일반 채권자가 같이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제2회 변제 예정액 표가 있습니다. 2회에는 이렇게 1회 때 받은 금액 말고 나머지 짜투리 돈을 세무서와 구청에 입금을 해주고 먼저 입금을 해주고 남는 돈을 다시 이렇게 나머지 채권자들한테 나누어서 입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제 계획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이나 그 공과금이 전부 다 변제가 끝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 은행 카드사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한테만 변제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3회부터 36회까지 변제 예정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무서하고 구청이 빠져 있죠. 그리고 일반 채권자만 이렇게 쭉 기재가 되어 있고 일반 채권자들한테만 변제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1회차 그리고 2회차, 3회부터 36회차 이렇게 3장의 변제 계획표가 있었고요. 이것을 총 합해서 채권자별 총 변제 예정액 산정 내역이라고 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세무서, 구청, 농협은행이 36개월 동안 총 얼마를 변제받는지를 한 장으로 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분은 원금의 18%, 648만원, 그리고 여기 105원은 이렇게 올림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뭐 100원, 200원 정도의 누구나 다 이렇게 금액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18%로 개시 결정을 받고 지금 변제를 잘 수행하고 계신 분의 사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세금이나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변제계획원을 짤 때 약간 복잡해지는데요. 그 실제 사례를 제가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제 계획안이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세금이나 공과금이 들어가게 되시면 변제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담도 있다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변제 계획안이 세금이나 공과금이 100% 다 변제될 때까지 먼저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나 공과금이 너무 금액이 크다 보면 내가 내는 금액을 가지고 세금 공과금만 내다가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은 변제를 뭐 거의 못하거나 조금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절반 기간 안에 세금이나 공과금이 다 변제가 끝나고 나머지 절반 기간 동안은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일반 채권자들한테도 변제가 될 수 있도록 변제 계획안을 짜달라 이렇게 권고를 많이 하시죠. 물론 그 개월수는 뭐 재판부마다, 판사님마다 뭐 재량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신청하시는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고 개월수는 변동도 가능을 하시죠. 오늘은 그 세금 공과금이 포함된 경우에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실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정보를 쉽게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